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장 끝나고 루다 떠는 방송 클로징 라이브 오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클로징벨 가족분들은 정말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30초 늦었더니 시간 변경됐냐 문 열어라. 아 철저하셔. 네, 제때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창 본부장님, 김정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날씨가 뭐 우중충하면서 조금 덥기도 하면서 너무 더워, 저기 전남인가 군산에는 기록적인 호우가 왔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엄청나다. 서울만 괜찮은 거야. 또 안 오는 지역도 있고 네. 제주도엔 또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참 그래서 띠장마라고 해서 게릴라성 딱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딱 내렸다가 갑자기 멈추고 맞아. 주식이랑 지금 너무 비슷합니다. 아하. 네, 시장이랑 똑같은 게릴라성 호우. 시장도 게릴라성 시장. 그래서 막 10% 빠졌다가 또 다시 양전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음전했다가 양전했다가 양전했다 음전하는 것도 있고. 진짜 쉽지 않은 하지만 재미는 또 없는 이런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0.07% 플러스 가리키고 있고요. 2869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를 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 네. 지수는 2800 버텨주고 있고. 그러니까 버티고 위에서 있는 그런 상황. 코스닥은 0.2% 마이너스 858 요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마감 8분 남았는데 네. 시황을 살짝만 들어보자면 네. 오늘도 또 오전에 오늘도, 예. 헷갈리게 만들었거든요. 시장을 그렇죠. 근데 이제 기준점만 잘 잡았으면은 네. 괜찮았다. 그래서 어떤 점에 헷갈리셨어요? 선물이 네. 약간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야 좀 빠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들게 했는데 다른 기준점이 하나 있죠. 삼성전자 외국인 현물 그거 안 빠지면 괜찮다 했는데 오늘 외국인 현물이 5,500억이나 들어왔고 와우. 삼성전자를 오늘도 이제 장중 집계라서 좀 봐야 되겠지만 네. 2천억 원을 넘게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1위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이제 삼성전자를 사준다. 이거 쉽지 않고 또 7월 들어가지고 외국인 수급 장세가 더 세지고 있죠. 네. 외국인이 수급이 많이 담은 그 5가지 산업군들 거기에서 또 막 불이 막 팍팍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활활 타올라. 삼성전자가 지금 3조 넘게 들어왔거든요. 네. 7월만 들어서 엄청 들어왔죠.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그 상황에서 외국인 종목군들이 간다. 요거는 명백한 순환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선물 현물 크게 변화 없었고요. 뭐 이제 이 포지션 변경되는 그런 내용들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뭐 933억 판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삼성전자 현물만 기준으로 보셨어도 충분히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있어요. 이제 클로징벨이나 오프닝벨의 동접자 수를 보면 네. 대충 시장이 오늘 재미없었다 됐구나. 혹은 재밌었다 어느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이런 거를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동접자는 우리는 7,000명에서 8,000명 사이 계속 왔다 요 갔다 정도 하고. 완전 정체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오늘 같은 장 월, 화, 수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신지 무슨 트레이딩이나 무슨 투자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네. 오늘 장 코멘트를 조금 그냥 진짜 그냥 무치무색인 것 같아요. 물론 무색, 좀 오른 게 있죠. 조선 방사는 빠졌나? 조선 좀 하고 변압기 하고 삼성전자 버틴 건 있지만은 한 방향으로 보여주지도 않아서 색깔도 없고 냄새도 별로 나지도 않고 그냥 재미없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김정현 본부장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이런 장에서는 그냥 홀드 손 놓고 그냥 바라보는 장. 유심히 바라보자. 유심히 바라본다. 유심히 바라본다. 혹시 기회가 유심히 바라볼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장중에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에이 빠져봤자 어차피 2,800 위에서 놀고 네. 내려와봤자 2,700에서 또 다시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유심히 바라본다는 거는 앞으로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뭐 단기적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어. 저 2,900 한 20 정도 던진 건데 이거 삼성전자 다른 방송에서도 삼성전자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데 네. 야 네가 나왔으니까 뭐 꼭지라운드 뭐 말이 많더라고. 네네 퍼니들. 이번에는 뚫어야 되는데. 네. 들어야 되는데. 보기 좋게. 멍충미님께서 네. 민주님 오늘도 축하합니다. 한전산업도 10% 올랐어요. 네. 한줄 기준. 그만해라.
아. 네, 아까 우리 민준 씨가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을 좀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암살자님이 우리가 인간 지표냐? 맞아요. 인간 지표 맞잖아요. 인간 야, 지표 맞잖아요. 우리가 인간 지표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표야.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아. 투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겁니다. 3점 올라갑니까? 이게 안 다 올라갑니까? 시장에 반영이 그럼 되니까. 그게 다 심리적으로 차트에 앞으로 녹아들 수 있는 네. 사람들의 200명만 심리. 200명, 500명만 들어오면은 그는 그 통계가 잡혀요. 20명은 아니더라도 그거 무시 못합니다. 스스로도 통계의 지표가 되고 있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님께서 가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로봇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하셔서 SPG 이런 거. 이따가 또 그 부분도 커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아침에도 연블리만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질문을 했는데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게 사실은 외국인의 이게 알쏭달쏭하다는 거예요. 선물치고 현물치고 외국인의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여태까지 누적 흐름이. 그럼 오늘도 코스피에서 5천억 사주고 5,500억 이러면 덩어리는 커. 근데 시장은 그렇게 막 시원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고 지수를 보면은 2,850 위니까 낮지도 않아. 맞아. 올라갔어. 맞아. 근데 왜 뭔가가 재미없고 알맹이가 빠진 느낌일까? 왜 재미가 없죠? 재밌어요? 근데 표정 너무 재밌으신데. 표정이 재밌네. 왜 재미가 표정이 없을까요? 됩니다. 왜요? 아니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진짜 논하는 시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오늘 들어서 딱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외국인 수급 산업에서 집중된 산업군들만 패도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딱눈 이렇게 졸다가 낀다. 내 계좌가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집중 잘하신 분들은 너무 네. 좋은 시장이고 또 이제 이 수급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 이제 개별적으로 산재적으로 뿌려두신 분들은 그건 사실상 포트가 잘못된 거죠.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글쎄요, 이게 재미가 없는 시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포트를 이렇게 수급 집중으로 짜셨다면은 지금 시장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국장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달 그 제가 수급도 좀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는 영국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올해 1월부터는 미국계가 좀 중심으로 하는데 그쪽이 지금 미국장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수급의 80~90%가 삼성전자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얘기인즉슨 미국에서 좋은 이 반도체가 좋다라고 배팅을 거는 그런 물량들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온 거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크잖아요. HBM을 뺐을 때 딱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시원하게 안 가도 결국엔 시원해지는 거죠. 우리 요번에 삼성전자 7만 원에서 8만 원 뚫을 때 얼마나 시원했어요. 맞아. 와 이게 삼전이 이렇게 간다고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소형주가 아니잖아요. 소형주가 아니니까 뚫어주려면 좀 힘도 모아야 되고 돈도 좀 모았다가 한 번에 빵빵 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좋지는 않네요. 아유 얄미워. 번호 너도 마치총 맞자 이리 와. 이게 왜 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채팅창 얘기는 좀 공감이 가는 게 왜 네. 그러냐면 네. 번호님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봐봐요. 오늘 변동성 컸던 거 뭐 있어요?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 근데 얘가 마이너스 13% 쳐맞다가 네. 결국 오늘 5% 5%, 플러스로 끝났어. 굉장하네.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실력 있더라도 네. 요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지. 그렇다고 넥슨 게임즈 오늘 샀어. 뭐 내일도 오를 수 있다는 연속성 있을까요? 모르지. 네, 모르죠. 원전은 또 어때? 원전 테마 와 간다. 이러면 오늘 내일 오를지 내릴지 내일 모레는 어떨까? 근데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원전 같은 거는 이제 단타로 좀 보자고. 단기성으로. 어제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으니까. 내 말은 뭐냐면 예시를 그렇게 든 건데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너무 급등락과 그런 랜덤한 종목들이 네. 막 이렇게 따라가기에는 일반인 90%는 못 할 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보노님 쪽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수나 모든 거 봤을 때 다 같이 오른 시장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들어가는 그 수급, 뭐 변압기,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 안 무너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로 간다면은 사실 쭉쭉 오르는
장은 맞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별주 하나하나의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업적으로 성장이 지금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단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외국인 수급이 6개월, 7개월 동안 조 단위 이상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넘버가 계속 찍히고 있으면서 수출이든지 아니면은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성장 모멘텀들이 보이는 그 주력 산업군들 5개 우리나라에서 올해 내내 가장 외국인의 수급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14조, 15조 들어왔어요. 올해 내내만.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뭐 3조, 뭐 2조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대표적인 산업군 딱 5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변압기. 딱 요 5개. 요 5개에서만 하자고 했잖아요. 요게 단타는 아니죠. 단기 트레이딩은 이런 거죠. 오늘 제가 만약에 넥슨 게임즈를 저점에서 잡았어야죠. 이렇게 하면 제가 욕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의미를 잘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성향 차이입니다. 성향 차이. 맞아요. 성향 맞아요. 차이고 능력 차이라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번호 말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안 그런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김따규님께서 시끄럽다 민트 말이 제일 많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바다쿠님께서 땅땅 우리 종철아. 디터헤리아 2님께서 표표표 네. 말씀해 주셨고요. 탈감님 땡땡땡 쟈니님 그리고 겐조님 보보보 이렇게 뭐예요? 말씀을 표표는 뭐 공모는 뭐야? 모르겠습니다. 땅땅땅. 그냥 아무거나 땡땡땡. 똑같은 거 아, 의성. 생각하시고 의성. 명민준 똥똥똥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똥 싸라고? 네? 똥 싸라는 거. 아침에 배 아파가지고 그 얘기 있었구나. 어제 전복 무슨 뭐 그 내장 뭐 이걸 먹었는데 방송하다가 갔어요? 아니 화장실? 아침에 좀 늦었어. 아 늦었어. 갔다 오느라. 그래도 여기서 안 싼 게 다행이네. 근데 너무 비난의 여론이 거세서 내가 정확히 해명을 해야겠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전복 파스타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약간 발개 벗겨진 느낌. 아,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노님의 시황을 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론이 좋지 않네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시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코스피부터 좀 보겠습니다. 2,86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0.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2%로 지금 마감을 했고요. 858.55%로 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는 19조로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462종목 종목 상승, 그다음에 443종목 하락해가지고 네. 좀 힘이 비등비등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44종목 상승, 하락 종목 수 788종목해서 이것도 좀 비등비등 비슷비슷. 했습니다. 그래서 좀 순환매 성격이 좀 강한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 현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삼성전자 거의 절반 이상 들고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은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선물이 워낙 강력하게 들어왔었다 보니까 기관에서 금투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조금 쉬어가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청산을 하는 그런 좀 해치 포지션도 잡으니까 요거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 수급을 합해서 2천억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좀 대형주 중심의 이벤트가 있는 뭐 바이오 같은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되겠죠. 뭐 그런 쪽에서는 수급 플레이가 나오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뭐 744종목이 상승했지만 사실상 진짜 상승이라고 볼 만한 종목은 100개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이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뭐 금투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작거나 실적이 좀 넘버가 안 좋거나 네. 하는 종목군들은 좀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84원 60전으로 뭐 요즘에 계속 이 80대 9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율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1,400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출이
꺾이지만 않으면 네. 1,400원이 살짝 넘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서 지금 들어온 외국인 수급의 수가 네.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환율이 한 1% 2% 더 올라간다고 해서 한 5조 6조 그 부분을 던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시점에선 1,400원을 소폭 넘어가도 이게 달러 인덱스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이 초반엔 좀 좋지 않았는데 플러스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어떤 거를 모멘텀으로 삼아요?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뉴스는 이재명 금투세 도입 시기 고민해야 된다. 종부세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주식시장 안 그래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는 주가지수 오르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 이렇다면 금투세라는 것을 예정대로 정말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다.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보겠다. 유예 쪽으로 가고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좀 정상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게 맞잖아. 저 말이 맞지. 근데 유예가 아니라 그냥 없앴으면 좋겠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왜 하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세수 때문이라고 볼 수. 아니 그러니까 세수면 부자들한테 뜯어야지. 부자들은 사모펀드로 오히려 세금을 그렇죠. 적게 내고 맞아요, 금투세 하면 개미들한테 뜯어간다는 건데 원천징수해가지고 거지 만들고 복리효과 없애고 찾으려 그러면 내가 따로 가가지고 거기서 소명해야 되고. 소명해야 되고 소명 못하면 안 주는 거 아니야? 안 줘요. SKT 포인트 마일리지 이런 거 뭐 안 챙기면 줘? 안 주지? 그렇지. 똑같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화나 지금 화 안 나요? 엔비디아 한다고 지금 뭐 무슨 남의 집 얘기하듯이 그렇게. 아니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코멘트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정치 얘기를 안 하시면 정치 얘기를 물어보지 마지 마요. 물어보지 마. 확정되고 얘기하세요. 확정되고 유예건 폐지건 뭐건 간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케이. 이렇게 민주당도 이러면 유예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 갑자기 또 신중론이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분한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뭐라고 보시는지. 보노님부터. 네, 저는 그 수급의 힘을 믿습니다. 수급의 힘. 일단은 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왜 떨어져야 되는가? 많이 올라간 거 빼고 그거를 찾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외국인이 정말 장기간 수급이 들어와 있고 지금 최근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한두 달 사이에 한 5조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수급이 빠져나가려면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사고 나서 지금 지수 1%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1, 2% 정도밖에. 그러면 그들이 그 1, 2%를 올리려고 5조를 태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물량들이. 그러니까 보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크게 이렇게 수긍하시진 않으시지만 어쨌든 3분기, 4분기 밸류업 관련된 부분도 있고 네. 일단 반도체가 뭐 물론 요번에는 여러 가지 뭐 재고다든지 뭐 환입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근데 그게 미국장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올해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보는 거고 또 최근에 산업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증설월 캐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사이클이 지금 한 2에서 3년 정도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의 뭔가 성장 기대감들이 붙어준다면 반도체 부분은 조금 더 강해질 확률이 높겠죠. 게다가 요번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뭐 기타 종목군들 좋아진 것도 결국엔 IT에 대한 전반적인 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넘버가 찍힐 거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저번 달 20일부터 마지막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1일부터 20일 동안 합친 거에 한 80% 90% 수준을 막판 10일에 다 이렇게 당겨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 부분에서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주요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연속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뭐 지금 수급이라면 900도 뚫고 뭐 저는 3000선 3000까지는 모르겠지만 2900대 한 중후반까지도 상방을 열어놓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는 수급은 좀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다. 수급이 이탈을 할 만한 정말 뭔가 블랙스완급의 뭔가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나머지 시장들을 좀 견인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중장기 전략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6, 7, 8 떨어지면 매수, 9, 10, 11 매도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수급이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 흐름을 믿겠다. 김정현 본부장님은요? 상승 모멘텀. 네, 상승업선 실적이죠. 실적. 실적. 매우 중요하죠. 네. 지금 기사들도 미국의 빅테크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빅테크, 비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 아닌 애들, 아닌 애들. 그리고 아, 매그세븐 네. 얘네들의 어닝 시즌의 최대 관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와 비빅테크의 격차의 축소, AI 투자 사이클 확장, 이익 마진 추이 이런 것들 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어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저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제가 잘 못 봤는데 타 방송에 나갔다가 그 앵커 그러더라고요. 엔비디아 투자 의견을 꺾을 게 있었어요? 혹시? 한번 하향 조정 나와서 어디서, 그때 어디서? 이제 전거래일에 1% 정도 아, 빠졌고 오케이. 전거래일에 다시 180불 그러니까. 상향 리포트 그게 나왔죠. 뭐 이익의 추정이 하향된 것인지 뭐 그 친구만의 무슨 로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또 180달러 다시 올린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방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방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익 추정이 좋다는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조 나왔는데 다음 분기 14조. 하이닉스가 아직 안 나왔지만 6조 이상 훨씬 나오겠죠? 그러면 3분기 한 9조. 이렇게 나오면은 엊그저께 한 2916은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정상적인 시장에서. 오케이. 다른 변수가 다 없다. 노멀하다는 내가 전제. 얘기하기 싫은 거. 아.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얘기하기 싫은 다른 거. 섹터가 조금 보탬이 되면 네. 실적이 뭐 수출 잘 나온다. 그러면 2916에 플러스 알파면은 뭐 대충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어닝이 삼성 하이닉스가 그렇게 나와야지 다른 그 후배들의 그 저기 중소업체들도 2분기 실적은 안 잡혀도 3분기나 4분기는 기대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50%가 움직이면은 2916 플러스 알파 나오는 게 맞죠. 금리 인하 한다며. 오늘 저기 파월이 얘기한 게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런 것이에요? 안 한다 그랬나?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안 아니 오히려 다가오고 있다. 근데 누구는 또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뉴스가 나뉘더라고요. 해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금리 인하를 고용이 망가지면 한다. 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고용이 망가져서 경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그렇게 넌 두 번째 해석했는데 저도 앞에로 그게 맞는 해석한 것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이게 하루 이틀 정도 다이제스션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뭔가 이상한 거, 이상한데. 국내만의 유니크한 그런 거 또는 아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네. 혹시 뭐 유예하거나 뭐 그런 거 유예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2,900몇 가는 거 실적 나오면 가요. 오케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 수급, 수급. 어닝. 네. 어닝.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요걸로 한번 올려보자. 어닝도 서프라이즈를 삼전이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그런 특히 반도체에 대한 어닝 기대감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컨센서스가 근데 나중에 맞추고. 말씀드리는데 반도체가 소부장이고 무슨 다른 쪽이고 실적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음. 2분기 실적이. 그래서 어닝이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다 잘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중간중간에 지금 이게 뭐지? 울퉁불퉁한 게 거쳐가야 됩니다. 채팅창에 네이버 얘기가 많네요. 15만 9천 원에서 특징주에 있습니다. 엊그제 5%, 네. 3일 전에 5%, 2일 전에 2%, 오늘 또 4% 이렇게 갔으니까 오. 15만 원대에서 17만 원 7천 원까지 지금 바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와. 이따가 특징주에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뭐 하고 있었어? 섹터도 안 갔지 우리? 저희 섹터도 안 갔죠. 이제 가야죠. 큰일 났다. 어떡하냐? 45분이야. 오늘도 시간 없어. 지금 가면 괜찮습니다. 됩니다. 원래 이 정도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뭐 여유 만만입니다. 오케이. 가보죠. 자, 섹터. 네. 일단 근데 그거 하나 얘기해야죠. 일정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정? 내일 이제 금통이 있고요. 금통이. 내일 금통이 있고 그다음 시프터 코스피 상장이 있습니다. 아 내일이에요? 네. 그래서 왜 가장 중요한 얘기 안 합니까? 오늘 저녁 10시에 언팩 행사 아닙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건데 삼성 없으면 우리나라 안 돌아가잖아요. 삼성공하고. 왜 그래? 어제부터 삼성 며칠부터. 잘하자는 건데. 언팩 행사.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시간 오후 10시. 전 중요하다. 그것만 기다리고 중요하다. 있어요. 네. 네, 그거 있고 그다음에 CPI 있고 하니까 CPI. 변동수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내일부터 미국장은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국채 30년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크게 이제 생각할 게 막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뭐 10년물 국채나 굴수비 뭐 이런 연설 그냥 심심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파월이 어쨌든 좀 던져놔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일 이제 조금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시면 푹 주무신 다음에 내일은 조금 늦게 자실 수 있도록 오케이. 세팅하는 거 중요하다. 해서 이제 산업부터 좀 보면요, 오늘 조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고 뭐 이런 쪽이 좀 좋았습니다. 네. 변압기 확실히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조선도 SK증권이 요즘 좀 빌런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요? 목표 주가 상향을 막 지릅니다. 오. 네, 지금 지금 빌런이 아니잖아. 조선 그러니까 상승하는데 이제 그 빌런이라고 하지 말고 히어로 아니에요? 히어로. 너무 다르네. 너무 죄송합니다.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아침에는 뭐라 그랬어? 용의자? 올라가는 애들 뭐 용의자라고. 제가 이제 잠을 잘 못 자서 단어 선택이 요즘 이렇게 너무 만화를 이렇게, 많이 보셔가지고. 단어가 이렇게 두 개 딱 떠오르는데 약간 좀 힘든 쪽으로 이렇게 아, 하나 오케이, 오케이. 히어로. 그러니까 마음을 씌우신 거야 지금. 마음을.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잠을 잘 못 용의자. 자면 용의자 단어가 빌런. 용의자 단어가 당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나는 알아들었는데 빌런 했을 때 슈퍼 빌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악당 느낌으로. 역설적으로 역설적 역시 알아들어야지. 네. 역설적으로. 그럼요. 우리 얼마 했는데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창렬 콤비. 저를 감싸줘야죠. 창렬 콤비 아주 좋네. 명박 창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SK증권이 네, 조선 쪽에 대한 이 목표 주가 상향을 대고 있어요. 조선주들. 그래서 오늘 리포트 많이 나왔고 특히나 HD 현대의 미포가 목표 주가 상향이 2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 조선주 좀 좋았고 네. 방사는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었죠. 이제 네, 개장 그렇죠. 전 한 20분 전쯤에 수주 모멘텀 루마니아 1조 4천억짜리 수주 터지면서 방산주들 좋았고, 뭐 변압기는 이거를 연달아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 22만 5천 원,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하루 만에 뭐 이렇게 10%씩 막 목표 주가 올렸고, LS의 자회사 해저 케이블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좋았고, 효성중공업도 리포트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굉장히 높였는데 그거 따라서 막 이렇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ESS 쪽 요거는 조금 노이즈가 있는데 사실상 리포트는 서진 시스템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엄청 나오고 있고 뭐 목표 주가도 좋고 막 얘기가 잘 나오고는 있는데 얘는 안 가고 SDI 발 이제 대장이죠. 한중 NCS가 막 열심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핵심. 이런 좀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바이오 쪽에서는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뭐 펩트론, 삼천당 제약 뭐 이렇게 이슈 있는 쪽들 다 좋았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상 각각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한 번에 모였죠. 뭐 CDMO 그다음에 뭐 유한양의 오스코텍도 이제 전고 좀 다 뚫어서 친곡 가죠. 그런 쪽들, 그다음에 알테오젠 기존에 있었던 것들, 뭐 HLB. 근데 이게 모멘텀이 8월부터 11월까지 쫙 있어요. 좀 주요 종목군들이. 그래서 아마 한동안 바이오는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저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터져 나오면 마치 바이오가 한 뭉탱이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 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뭐 은행주나 이런 거 좋지 않았는데 보험주, 뭐 화재 이런 쪽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쪽에서도 전일에 좀 못 올랐었던 에너트크 이거 뭐 그 매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거 딛고 오늘 올랐고요. 한전산업도 좀 급등이 나와서 종목별로 조금은 차별화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팩 행사는 있는데 왜 그런 뭐 인텍 플러스 이런 애도 올랐나? 얘는 오히려 빠졌네요. KH 바텍도 그렇고 이런 그 언팩에 대한 기대감은 아예 없는 건가? 없나요? 네. 왜요? 그렇게 뭐 그거 갖고 걔네들 왜 빠져 모르고 삼성전자 영향 없는 건 맞고. 삼성전자는 영향 없어도 그래도 폴드 관련주 뭐 KH 바텍이나 세경 하이텍 같은 BH 것들. 근데 리포트가 많이 이게 나와요. 이번 실적에서 봤을 때 모바일이 잘 팔리지가 않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2분기 거기에 대해서 지나간 거고 그러면. 2분기 지나간 거 이제 한 거는 3분기 하겠다는 거니까 그게 잘 팔릴 것 같으면은 반영을 시켜주는 게 맞죠. 근데 삼성전자 실적은 3분기가 2분기보다 휴대폰이 더 팔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갑자기 안 팔리던 것이 50% 100% 늘어난 건 아니고 한 1, 20%더 는다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핵심의 그 드라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 없다고 가정하고 세경이나 다른 것들이 안 가거나 역으로 빠진 거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나 일부 미리 선반영돼서 지금 한 6월 달부터 계속 달려온 측면도 있거든요. 몇 개 종목은. 그러면 일부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팩에 대한 기대감은 없고 링 쟤네들이 리포트 링 10개? 링 10개 사오신다고. 그래요? 누가 사오신대요? 링. 내가 삼성 링. 잘못 아, 얘기했다가 진짜? 우와. 링 10개. 그렇게 그래서 우리 좋게 하나씩 얘기했는데. 받으면 될 것 와, 같아요. 그래. 좋다. 삼성한테 좀 받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괜찮다. 홍보해가지고. 그렇죠. 맞아, 홍보. 링 근데 뭐야? 저는 링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많지 않아요? 10개 사. 아니 주실 건데 뭘 사요? 아, 그래. 오케이. 링 50만 원짜리. 아, 근데 너무 비싸더라. 너무 비싸다. 핸드폰도 225만 원. 음. 그다음에 저거 그 뭐라 그래? 플립? 플립. 이것도 180만 원? 140만 와, 원? 비싸다. 이렇고. 링도 50만 원. 네, 49. 이야, 돈들 많아 진짜. 너무 영혼이 없는 비싸다 해가지고. 인간 돈 많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언팩 행사 있었지만 리포트로 저런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거. 하락 종목 볼까요? 네, 하락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 좀 빠졌고요. 엔터도 좀 빠졌는데 큐브 엔터가 뭐 이제 여자아이들이 내년에 해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큐브 엔터가 오늘 조금 주력으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AI 의료기기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 일부 종목군도 좀 쉬어갔고요. 사조그룹주들은 오늘도 좀 급락을 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들 재계약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네, 이렇게 계약적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좀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노이즈 있으면 일단 재계약 시즌 오면은 엔터주는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8년차, 7년차 요 때가 좀 많이 좀 영향이 있죠. 근데 하이브가 흔들리면 엔터 자체가 다 흔들리잖아요. 아, 이 그쵸. 큐브가 흔들려도 엔터 쪽에 다 영향이 갈까요? 일단은 엔터는 요즘에 좀 연결고리가 상당히 깊어진 상황이어서 하나의 악재만 터지면 우수수수죠. 왜냐면 매수세가 좀 약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런 재계약 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여자아이들 소연. 결혼해서 엄마가 꿈이다. 돈 없는 남자 오히려 좋다. 아, 이제 결혼을 할 생각인가? 나 여기 있는데 아니, 돈 없는 남자 얘기죠. 돈 많잖아요. 저도 오히려 좋아요. 씨 연락 주세요. 저도 오히려 좋은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재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끝나는데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봤나요? 네. 하락 섹터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특징주 갈까요? 특징주 가보죠. 네, 특징주에서는요. 오늘 사실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도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현대 로템도 폴란드와의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의 체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대덕전자가 조금 불을 쐈습니다. 오. 제가 리포트 나온 것까진 봤는데 호실적을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저도 제목밖에 오늘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도 다는 못 봤는데 네. 제가 가져왔어요. 예, 그 이따가 설명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가 이제 요 안정적인 펀더멘털 및 저평가 상태 분석을 KB금융에서 했는데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요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한국콜마가 2분기 최대 실적 전망을 한다라고 해서 좀 불을 뿜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KB증권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대부분들이 그러한 영향들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유비벨록스 요것도 좀 리포트 오늘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보가치 스마트카드 사업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오스코텍 뭐 유한양행 이런 것들 좀 기대감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덧 고가 막 뚫고 막 슈팅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건 8월달 9월달에는 승인이 된다라는 가정하에는 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공부를 진하게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 이건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네. 결국 네이버는 왜 간 거예요? 이거 네이버가 안정적인 펀더멘탈 저평가 상태. 근데 목표 주가는 하향. 말이 안 되는 리포트잖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얼타보노. 지금 얼타고 있노. 이게 목표 주가 하향했지만 네.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너무 쌌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한 번 정도는 뭔가 이렇게 사볼만하다. 지금 너무 싸다. 약간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창렬콤비 이번에도 카바 쳐주시나요? 어떻게? 이거 커가 아니라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 그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맞아요? 아니, 낮은 밸류, 과거 패턴 13, 네네. 15대까지 내려왔으면 그 한 번쯤 튈 수 있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생존 자체 이슈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투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갈지 이런 얘기지. 테슬라처럼 테슬라는 네. 전기차가 안 팔려서 개떡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올 때 전기차 아니고도 뭐 로봇 택시고 택시도 뭐 있고, 저기 자율주행에서 모두 있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인도량이 원래 기대 낮아서 올라가서 했는데 그 정도의 파워 있는 리바운드 할 정도 네이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다, 많이 빠졌다.
실적이 뭐 비용 줄여서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럼 언제든지 20만 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PER 밸류에이션으로. 근데 우리 테슬라처럼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거나 뭐 지금 그런 준비가 돼 있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강도가 지속적으로나 강하다고 볼 만한 그런 근거는 있느냐. 실적 좀 생각보다 좋다는 거 말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퀘스천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네이버는 로봇주로 봐야 된다. 이러고 이런 말들이 글쎄, 뭐 많거든요. 그런- 그렇게 그건 제가 보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테슬라도 로봇주로 아직 보기는 만만치 않은데 네이버를 로봇주로 갖다 붙인다? 그거보다는 저는 노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인 아직 자체가 아닌가요, 조금 이렇게 뭔가 더 확대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악재 많이 생각하는데. 반영. 이제 좀 정치 올라도 이슈 돼? 뭐 이런 한번 거. 물 건너가서. 네, 물 건너 가서 그거에서 오케이. 오늘 네이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4위에 네이버가 올라가 있고 한 650억 정도 샀고 네.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네이버 120억 정도. 이 정도. 그런 건 있어요.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간 종목에 대해서 어텐션 가져가지고 이렇게 살짝 올린 있던 그런 빈집털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트레이닝 전략이니까.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네이버 간만에 희소식. MBDEX 주목하면서 MBDEX라는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고구마 껍질도 벗기고 로봇 팔이죠. 팔 동작이 매우 아, 우수하대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이런 하나가 없는데? 것도 모르겠어요. 모멘텀이 되지 뭐 않아요? 그런 건 많이 신문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No. 근데 이제 만약에 아니에요? 그러한 No. 관점으로 No. 본다라고 했으면 네네네. 오늘 로봇주들이 슈팅이 나와 줬어야 된다고 안 갔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로봇주들이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이 없던 상황이고 좀 이렇게 저평가 나오고 이제 사실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멘텀이 저는 좀 부재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딱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게 빠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뭐 로봇도 당연히 나중에 이벤트가 된다면 그건 이제 네이버의 하나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적용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수급을 막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들어온다? 저는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까칠주랑님께서 계속 모건 스탠리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다뤘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세계 전체 글로벌 기업 중에 유일하게 로봇 뭐 호환 기술 뭐 이런 걸로 네이버 딱 맞아. 하나 선정했는데 네. 거기 뭐 다른 섹터에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로봇에는 네이버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거는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모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네이버 이야기 해봤고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는 이제 오늘 수주가 나왔던 루마니아 수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수출을 했고요. 요게 이제 제가 나라들을 좀 적어왔는데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 이제 루마니아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이제 구독 경제화도 진행이 될 것이고 레퍼런스가 쌓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주변 지역들의 확대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향후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침투를 하겠죠. 침투도 하고 주변 지역으로 확대를 하니까 요거는 이제 지역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레퍼런스가 더 생기는 거니까 향후 할 때도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방산 쪽이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저는 이제 폴란드를 넘어서 루마니아까지 다른 동유럽에 수출을 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실제로 있는 거고 네. 앞으로 이제 뭐 트럼프 돼서 고립주의 각각 방위비는 해라. 알아서들 해 아, 하면서 한다고 하면 트럼프 지지율 올라가는 거 우리나라 방산한테도 또 네. 우리나라 방산이 가성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그쵸.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좋게 또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카이에서는 오늘 그 뉴스도 있었더라고요. KF21 우리나라 자체 양산 20대 시작 3조인가 2조 들여가지고 그런 뭐예요? 수도 있었고. 예? 그게 뭐예요? KF21 전투기. 아, 전투기. 예. 와 전투기 진짜 짜릿하거든요. 항공자 좀 갔나 그래서? KF21. 그거 양산, 무거워서 20대 양산. 주가가 비싼데. 그럼 관심 없죠? 관심 없어요? 아예 관심 없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근데 안 가는데 잘하네라고 생각하고 있어.
군대 안 갔는데 잘하네? 자, 그럼 나는 뭐 국방이나 안보 얘기는 뭐 하나도 꺼내면 안 돼요? 이거 주식권이잖아. 우리나라 네네. 대통령 중에서 군대 제대로 갔다 와서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 있긴 있어. 아, 박정희 있죠. 대통령이 최고지.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아니,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여러분들 잘 모르거나 그 군사 노무현. 독재라 그때는 뭐 군대 안 갔다 오면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노태우도 그 군인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군대 갔다 정치 얘기하지 말고 아니, 제일 내가 민감한 정치가 제일 아니고 민감한 사람들만 얘기하네.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은 그분들이 맞잖아요. 근데 다른 거 평가했나? 내가 여기서 그분은 군대를 너무 잘 갔죠. 내가 한마디 더 하면 완전히 난리 나는 게 있지. 뭐야? 그냥 하지 마세요. 아니. 나이 보게 되면 얘기 안 한다. 빨리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다들 한 1초 고민하고 이건 아니야. 내가 방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아, 제가 미안합니다. 아니야, 방산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산 관련돼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크게 올라갔다는 거. 네. 다음 뉴스요. 다음 뉴스는 이제 조선입니다. 제가 아까 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표 주가 대거 상향 리포트들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흑자가 또 작았던 사실상 이제 조선업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은 이 중소현선부터 가야 되는데 현대 미포가 개발적인 이슈로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좀 크게 나오면서 못 쫓아갔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PC선으로 빠르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게 회전이 빠르니까 실적이 아마 가장 빠를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전반적으로 리포트발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선주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적 케이블 오늘 뭐 와. 변압 전선이 또 네. 대장이었죠. 그러니까 전날 시간에부터 그리고 그 전전날 뭐 리포트 때부터 굉장히 좀 좋았던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애초에 여기는 산업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이클도 길고 사실 좀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전선과 변압 성전 요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앞쪽 단은 계속 연속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뒷단에 있는 전선 쪽이나 이런 거는 급등 이후에 다시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업적으로 기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건 인정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꼭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LS 쪽에서 긍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대원전선 쪽에서 미국 이제 수출 또 기대감 기존에 있었던 게 다시 재탕이 되면서 시간에서 이미 좀 전선주들의 세팅을 해놨고 거기서 이제 리포트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서 빵빵빵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미국 해적 케이블 사업 확대 소식. 요게 또 이제 뉴스 나오면서 네. 공장 1조 원 투자. 와. 진짜 에너지가 앞으로 몇십 년은 진짜 대세긴 대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요거 이제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한마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안 읽어요? 요거 어제 건데 그 아. 같이 이제 내용 말씀드리려고. 왜 어제 건데 왜? 전선이랑 같이 이러한 같이 이야기로 변압기 올라갔다. 매출, 변압기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있다는 걸 네. 다시 한번 네, 강조. 그리고, 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을 한번 알아봤고요. 네. 어떤 모멘텀으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냐, 더 재미있는 시장이 뭐가 될 것이냐, 어닝 시즌의 그런 모멘텀과 수급에 대한 모멘텀, 요거를 좀 기다린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장에 대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한마디 보노님부터. 네,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와. 뭐야? 주도주는 나야 나. 황금소. 변압 전선을 황금소가 탱크 위에서 그러니까 변압기를 감싸고 있는 쪽은 이제 황소. 불 완전 뜨거웠다. 불마켓이었다. 근데 방산 그러니까 변압이랑 방산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굉장히 찌릿찌릿하고 좋은 시장이었다. 와. 그걸 이제 소에다가 변압기를 감아서 소에다가 변압기를 감아서 불이 들어오는 소, 불소, 불장, 레드불. 네. 오케이. 나름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요. 어우, 대단한. 그럴듯하죠? 이거 작품이에요. 네. 아트입니다, 아트. 근데 저거는 지금 저 포가 아니라 배터리 1차 전지 같이 생겼어요. 건전지. 건전지 듀라셀 같습니다. 밑에 장갑차처럼 생겼잖아요. 장갑차. 밑에 장갑차 핵심이야. 방산. 장갑차, 그럼 방산. 얘는 이 소가 계속 이대로 앞으로 전진을 하는지 아니면 바퀴 저걸 달렸잖아요. 그냥 타서 죽어버려요? 아니 바퀴 달렸잖아요.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간다. 오케이. 굴러 갑니다 저거. 전기 계속 쭝쭝쭝 하니까. 오케이. 방산과 변압기 전력 이쪽이 오늘 또 주도했던 그런 시장이었다는 걸 그림으로
아티스틱하게 네. 예술적으로 아티스틱하게. 보여주셨고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 한마디는 안 하고 그냥 준비된 자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무치무색이었어요. 제가 봤을 오늘의 때. 장은 네. 무색 무취 끝. 무치무색, 무색무치. 네. 그래서 색깔이 있으려면은 금요일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했을 때. 오케이. 뭐 코스피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미국도 그러면 그렇고. 어떤 자료, 어떤 인사이트를 알려주실 건가요? 요거 한번 볼까요? 아, 아이고. 아유, 어지러. 시티 리서치. 아니, 이거 번역할 시간이 없었어. AI, 하이. 밖에 있어갖고 밖에 있으면은 이거를 그 저기 챗GPT 있잖아요. 내 모바일로 하는 걸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잘 못하겠어. 그냥 가져왔어. AI 잘 나가는 애들한테서 네. 수익을 가져가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 잘 나가는 AI 날아가는 거 거기서 이익 실현을 CT에서 이렇게 했대요. 네, 시티그룹에서. CT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AI가 버블이다라고는 얘기는 아니고 버블은 아닌데 좀 뭔가 많이 가는 곳이 있으니까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친구들은 그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다시 배분 좀 하자. 어디로 좀 넓게. 예. 아들 AI 관련되는 밸류 스탁, AI 밸류 스탁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버블은 아니라고 했어요. 버블은 네, 아니지만은 버블은 아니지만 조금 신경이 쓸 수 있다. 네. 너무 가격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보면서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덜어른 주식을 좀 이렇게 태클하겠죠. 아, 덜어른 AI 주식을 조금 줍줍 좀 해봐도 빠진 나쁘지 정도.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 뭐 버블은 아닌 것 그치. 같지만 뭐 어떤 워딩은 조금 신경이 쓰일 수는 있다. 지금 올라간 게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리포트 아까 대덕전자 말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대덕 31만 원 아닌데 큰일 날 뻔했네. 3.1만 원입니다. 아, 3.1만 원, 3만 1,000원 대덕전자. 옛날에 삼성전자 100만 원에 따라 대덕전자. 오늘 줬는데 24,900원. 예, 예. 11% 올랐습니다, 오늘. 네. 많이 올랐어요. 저기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게 뜸은 갑자기 나왔을 때, 그렇죠? 근데 뭐가 썸씽 뉴가 있어. 그럼 주가 굉장히 반응해요. 네이버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군우님 얘기한 것처럼 많이 싼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뭐 오늘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며칠 전부터 그 느낀 사람이 들어가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NH투자에서 나온 대덕전자도 새롭게 나온 건 하나예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대요. 제가 정확히는 84억인가 영업이익을 예상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65억밖에 안 잡았고 시장은 한 74억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높죠. 네. 예, 좋대요. 그래서 실적이 좋고 근데 업황이 회복되고 있대요. 골고루 다. 골고루 다 회복되고 있대요. 거기다가 얘네가 부족한 게 AI용은 부족하거든요. AI용은 이수페타 시스템을 이렇게 꽉 잡은 게 없어요. 네. 근데 그거용으로 수주 가능성이 꽤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상당히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64억, 74억이 아니라 84억에다가 이런 게 있고 근데 PER이 11배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지. 이 생각을 똑같이 갖다 보니까 올라가고 뭐 싱텍도 그렇고 뭐 이런 대덕전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냐? 뜨문 나오는 리포트가 갑자기 썸띵 뉴를 갖고 올라가면은 네. 붙으면은 생각보다 내려간 거에 상당 부분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라 봅니다. 목표 주가는 바뀐 게 없어요. 원래부터 높았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콸콸콸에서 한번 했었나? 네. 대덕전. 예전에 한번 대덕. 대덕 그리고 내려갔지. 오래간만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오케이, 대덕 오래간만에 TP. 앞으로도 오래간만에 나온 리포트 잘 보십시오.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있어야 돼. 음. 뭐 실적이건 뭐건 뭐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내용이 없는 리포트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왜 쓰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는? 내용도 없는데. 애널리스트 먹고 살아야지. 그거 아무것도 없는 안 거 쓰는 쓰면은 것도 있잖아요, 먹고 저는.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재계약 안 될 수도 있어요. 1년에 해야 되는 리포트 수도 있어. 몇 개 할당량을 그리고 채워야 그걸 또? 채워- 그게 꼭 여러분들한테 꼭 매일 좋은 거 새로운 거 없는데 왜 쓰냐 그러는데 매 분기 실적 나올 때 실적 리뷰하고 해야 되고 하기 전에 프리뷰 해야 되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하고 휴가하고 계절 때문에 연말 잘려.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바쁘네. 네, 바쁘지. 어. 도련이도 이렇게 가끔 조는데 그 친구들은 매일 조는 게 일이야. 진짜요? 네, 화장실 몰래 가서 자고 오는 게 왜? 저 센터장에 그랬는데. 혼내주니까. 나도 그랬고. 23살 때 처음에 회계법인 다닐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법무법인, 회계법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20명이서 원형 테이블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그때 인턴이었거든요. 네. 나 너무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할 이렇게 일도 잤어. 다 있는데
네, 이제 과장님이 부르는 선생님 잠깐 나오실래요? 화장실 가라고. 회계법인은 통칭이 사장님도 선생님이에요. 오. 회장님도 선생님이고 과장도 선생님이고 인턴도 선생님 일로 오세요. 여기 다 같이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23살에 팩이 있던 나 제가 지금 자야 혹시 일을 주실 때 효율적으로 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랬다가 이런 지읒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는 건 좀 그래서 그럼 화장실 가서 자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장실 가서 잤어. 너 처음에 한 게 애널리스트 아래에 들어왔을 때 졸릴 거다, 피곤할 거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 자라. 근데 그것도 30분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럼 치질 걸리니까. 그때 나라. 얘도 기억이 변기 납니다. 뚜껑 위에서 자고 잤어. 하여튼 그렇고요. 아까 오케이. 리포트 또 하나 줄게요. 이거 봅시다. 네. 원택. 원택. 아니 이 원택. 회사는 원택인지 원팩인지 윈팩인지 맨날 헷갈려. 아 맞아 비슷한. 대체 꼭 한 번에 묻히는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마이너스 네, 오늘 많이 빠졌어요. 10% 가까이. 2분기 실적 리뷰가 나왔어요. 이 프리뷰 하잖아요, 이렇게. 프리뷰 이렇게 하잖아요. 프리뷰를. 근데 뭐 높은 얘가 50%가 국내거든요. 국내 비중이 높아요. 네. 딴 거보다 미국 비중 높지 않고. 근데 국내 비중 높고 천천히 벗어나는 중 목표 주가가 이게 하얀 거야? 하여튼 뭔가 그랬어요. 근데 바이야. 지금 주가는 이미 7만 원인데 네. 이런 걸 왜 쓸까? 이런 거 쓰는 거 본 순간에 야 빨리 팔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도 바이는 유지하고 지금 7만 원인다 11만 원. 근데 여기 말고도 딴 데 한 군데 더 리포트 썼을 거예요. 근데 뭐 똑같아. 목표 주가 갑자기 뭐 6만 원 내줄 수도 없고 홀드 할 수도 없고 딱 보는 순간에 아이 이거 클릭. 그렇죠? 그다음에 네이버랑 다를 게 없는데. 11,000원이죠 11만 원이 아니고 11,000원. 아니 만천에? 아니 정신 없네. 지금 6,850원. 아 미안해요. 정신 없네. 11,000원. 3만 1,000원 30만 원. 아니 미안합니다. 그럼 네이버랑 다를 게 없잖아요. 뭐가? 아까 네이버도 일본은 좋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매번 업데이트했지. 이기 안 좋고 뭐 저기 뭐 라인 어쩌고 안 좋은 얘기 매일 쓰잖아요. 네이버가 얼마나 큰데 이거는 커버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1분기 실적이 개떡이 나와서 5월달에 한번 한 10몇 프로 빠졌을걸요. 50 며칠날. 그리고 아무도 리포트 안 쓰다가 오늘 딱 리포트가 한 군데가 두 군데 나왔어요. 어디요? NHR 한국 투자하고 또 한 군데 까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지금 갔구나 맛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고 리노공업 오늘 좀 간만에 오르긴 했죠. 약한 반등. TP 36만 원 유지. 리노공업.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는 찾아보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큰둥하게 얘기하는 건 썸띵 뉴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얘가 적어놨죠. 뭐 읽어주실래요? 네. 민트님. 요거. 리노공업 네. 36만 원 유지한다. 24년 PER 45배, 25년은 PER이 39배, 26년은 PER이 32배. 그게 반등을 끌리십니까? 기대하는 이유이다. 아니요. 너무 비싸요. 그거예요. 네. 내 얘기가 그거예요.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회사는 네, 좋은 가만히 갖고 계시면 언젠가 장이 뭐 금리 인하 3번, 4번 하면은 네. 이거 다시 30만 원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같으면 지금 목표 주가는 30만 원 이상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참고하시고. 네. 그다음에 요거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보노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보노님이 네. 실적 자고 하향 있어도- 조정 아니, 가능성으로 밸류에이션 맨 위부터. 내수가 쉽지 않다. 이게 제목이야. 네, 내수가 쉽지 않다. 그다음 빨간 네. 거 읽으면 되나요? 네,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안 되는 상황. 예, 어떠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회사일까? 내수가 쉽지 않은 회사 2분기 중국은 선전했는데 이거 내수 중간에 부진 그래도 괜찮은 지수 매출 성장이 둔화된다. 실적 하향 조정 나올 수 있다.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매력의 부각 안 된다. 네. 모르겠는데 내수가 쉽지 않다. 이게 살 것 같아요? 팔 것 같아요? 안 사죠. 팔아야죠. 당연히 안 사죠. 화장품인가? 뭐지? 그 종목에 대한 종목이 아까 그 쓴 거 그 네.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이건 제가 썼네. 11만 원. 이거 무슨 종목인데요? 아니 얘기해 줄게요. 12개월 기준 PER 10배. 10배. 10배가 되면 11만 원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한 친구 다른 증권사 내쳤어요. 네. 목표 주가 얼마 전에 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환기가 필요하다. 나는 환기에서 벤틸레이션인지 그런 게 환기 아니고 필요하다. 똑같네. 단기 실적 내수 호전 어렵지만 향후 잠재적인 성장 재료가 가시화되면 주가 회복 가능하다.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향후 잠재적 성장 재료가 가시화돼서 주가 회복이 안 되는 주식이 있나? 향후 잠재적 성장 재료가 언제 가시화되는데
오늘 몽댕이로 너무 패시는데요. 자, 이 주가가 얼마냐? 6만 원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오늘은 별로 안 빠졌을 거예요.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뭐지? 무슨 종목이냐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스무고개. FNF입니다. FNF.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그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내팽개쳤잖아. 네이버는 그래도 모든 사람 관심 있으니까 뭐 리포트를 자주 안 쓸 수가 없는데 FNF 뭐 쓰다가 안 쓴다가 뭐 윈팩인가 원팩인가 쓰다가 안 쓴다가 리노공업도 안 쓰다가 상관없잖아요. 그러다 튀어나오는데 리포트를 보세요. 이게 살만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쓴 것인지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FNF 알겠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얘기. 네. 이 제목을 걸고 있어요. 아, 반도체 소부장 개와 늑대의 시간. 저번에 한번 개와 늑대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개인지 늑대인지 모르는. 헷갈린다는 해가 거죠. 적는. 네. 헷갈린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친구 리포트는 잘 썼습니다. 근데 주가는 잘 못 맞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뭐 이게 시즌드가 더 덜 돼서 그런데 제가 다음 달에 만나면은 한번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얼마의 내공 갖고 계신지 한번 제가 좀 알아보고 저도 감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포트가 한 80페이지는 아니고 좀 길어요. 네, 76페이지. 76페이지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목적이 아닙니다. 소부장을 중심으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네.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모든 소부장, 많은 소부장의 그 통계적인 자료를 자기 나름대로 많이 넣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읽어보실만 합니다. 이 빨간 줄만 봅시다. 이거 봅시다. 미미한 전방 투자 지속. 아직 전방 투자, 우리 전공정 투자는 빠르지 않다. 오케이. 여전히 미세와 공정하고 HBM, 아직도 HBM이다. 소재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실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 소부장제 개판이에요. 그런 이유가 가동률이 빨리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70%예요. 삼성하이닉스가 가동률이 감산해서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어요. D램은 좀 올라왔는데 랜드는 60%고 D램은 80%인데 아직도 한 20-30%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은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회복세는 점진적이다.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말을 쓸 때는 느리다는 얘기예요. 네. gradually가 아니고 slower than expected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나와. 아, 여기 나와요? 네, 그래서 오케이.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 드디어 반도체가 쇼티지가 될 거라는 컨센서스가 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시간 문제지 8월이냐 9월이냐 11월인지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공장 껍데기 짓고 크림 짓고 무슨 설비 유틸리티 들어가잖아요. 그거 투자부터 먼저 될 거다 하고 이분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은 내년 말 또는 내후년까지 지속된다. 2년 정도 미뤄진 사이클이 이제부터 1년 반 지속된다. 그러면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장비가 들어가. 장비보다도 인프라가 먼저 들어가요. 인프라 먼저. 그럼 반도체 인프라 뭐 그런 거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 그거 나옵니다. 나와요 여기 네. 리포트 안에 있습니다. 그 나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말해주시면 저 아니 나오잖아. 그래서 76페이지니까. 종목이랑 다 종목들 나와요. 나왔습니다. 종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스플로가 그거예요. 읽어볼게요. 그래. STI, 주성엔지니어링, 아스플로, 한솔케미칼, BCNC, 지오엘리먼트, 유니삼, 신성엔지. 잘 모르는 것도 꽤 많죠. 네. 신성이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한미반도체나 원익 IPS나 주성엔지나 유진테크라든지 이오테크닉스, 흡프스프에 대해서 디테일 적지는 않고 약간은 니치적이고 자기 주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분이 뭐 사이클을 많이 탄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정확한 타이밍을 다 맞춘다. 제가 그런 거까지 대신해서 개런티하거나 하지 않지만은 리포트를 다른 관점에서 보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고요. 한솔케미칼, BCNC, 지오엘리멘트, 유리산인데 요 세 가지 중간에 있는 세 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류하고요. 신성이엔즈는 이게 크림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밸류가 아주 싸진 않아요. 그 다음에 유니셈은 미리 갔네요. 더 가야 될 모멘텀에 삼성이 투자하면 되거든요. 이건 말이 되는데 미리 간 측면이 있고, 요거는 좀 그렇고. 요 세 가지는 동감을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성엔지 뭐라 그랬죠? 3만 원, 4만 원. 3만 원 깨지지 않을 것이고, 그쵸. 4만 원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인적 분할인가 무슨 네. 분할인가 하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IR하고 PR하고 난리 뽀갤 거예요. 네. 근데 올해 실적 가지고는 싸지가 않다고. 오케이. 내년 실적을 올해 가을, 겨울에 때리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미리 한 거죠.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작은 종목이 STI하고 아스프로인데 네. 이게 문제예요. 저도 STI 뭐 추천 좀 했었는데 좀 관장인데 좀 빠졌는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미스됐어요. 많이 미스했어요. 근데 많이 미스했는데 그게 근본적인 미스는 아니라고 이 친구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 이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미스는 미스야. 그래서 주가가 미리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더 빠졌는데 근본적인 미스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식. 회사에서 자기 커스터머가 인식하는 게 약간 미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이제 안 믿지.
그러니까 3분기 때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 화학약품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유틸리티 하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하면 들어간다는 거, 그 말이 돼요. 그리고 얘네가 리플로우 장비라고 PHK 홀딩스도 같이 있는 거 맞거든요. 삼성은 안 들어지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들어가니까 맞아요. 근데 어쨌든 1, 2분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올해 실적으로 엄청 싸진 않아요. 그런 거예요. 아스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프로 더 작은 회사인데 상반기 실적 안 좋아. 근데 얘네들도 밸브, 피팅 이런 거 하는 거거든. 반도체형으로. 근데 내년에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는데 얘네가 실적에서 미스 몇 번 했기 때문에 내년 실적 기준 PER 6배라는 4배라는 숫자를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 이것도 신뢰 이슈가 있어요. 둘 다 민 건 좋은데 이거 커버하는 사람이 이 친구 말고 없어. 아니, 맨 위에 건 2명 있고 밑에 건 없어. 그게 리스크고 리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리포트를 안 보고서는 제가 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도 그래 한번 만나서 읽어보고 그거 상반기 실적 나오고 할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리포트는 읽어보면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마디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오버 서플라이가 빨리 될 것이냐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왜? 투자할 게 많으니까 HBM, 전공조, 후공조 이거 다 한꺼번에 막 무대기를 해놓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좀 길었네요. 땡큐. 오케이. 끝.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좀 읽어볼 만해요. 저도 읽어서 정리를 해놨었던 건데 그 약간 좀 방향성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 종목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종목별로 이 뒤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앞부분만 해주신 거고 뒤에는 종목별로 또 커버가 나오는데 그거에서 좀 공부해 보시면 좀 많은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리포트의 플로우가 좋네요. 내용의 플로우가 딱 스토리라인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이오 테크닉스는 짧게만. 2분기 실적까지 별로 안 좋은데요. 외국인이 조금 사잖아요. 그거에 현혹이 아니고 걔네 단기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고 삼성전자하고 그 이오 테크닉스가 하고 있는 그 디본더 장비 포함해서 그 디스코를 제치고 들어간 그 품목이 있거든요. 그 내년도 하반기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고 그게 내년도 얘네 매출이나 이익에 한 1,000억 정도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쑥덕쑥덕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은 그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미리미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한 5개월 6개월 참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년도 만약에 이게 1,000억 정도가 붙으면은 밸류에이션은 20배 이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오 테크닉스는 큰 흐름에서는 좀 궤도를 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좀 길입니다. 호흡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이 리포트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줬고요. 거기다가 이 리포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애널리스트들마다 그 특징들 그리고 습관들 그리고 내재된 그 의미들 이런 것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4시 21분 지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콸콸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려볼까요? 가볼까요?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자, 바카스 신청을 합니다.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현재 평균 단가는 24,400원이고요. 마이너스 16%, 비중은 4%입니다. 화장품 주식은 CNC, 코스메카, 코스맥스 등 거래를 하다가 예로 정해서 모았어요. 고점에서 익절을 한번 하고 다시 가겠거니 하고 서서히 주워 담았는데 다른 화장품 주식들은 주춤하다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얘만 훅 빠져서 지지라인을 이탈한 것 같습니다. 선크림 관련된 미국 호재를 예측하고 산 주식인데 망했어요. 당분간 프랑스 럭셔리 화장품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잘 갈 거라고 생각해서 또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하창환 본부장님 두 분도 좋게 화장품 쪽을 보셨던 것 같아서 쭉 투자를 이어가고 싶은데 이 종목을 버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치고 주도주로 갈아탈까요? 극심한 조롱 부탁드립니다. 라이크 하셨습니다. 야, 이거 약간 대부 그 있잖아 욕쟁이 할매 국밥집 이런 데 가면은 아유 오지 마라 이러면서 욕 먹으면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극심한 조롱 부탁드려요. 그 정도가 아니야. 빨리 처먹고 꺼져라 이런 그 얘기 듣고 가. 진짜 욕쟁인데. 누나는 그렇게 가. 이딴 걸 주식이라고 샀어? 접어라 접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이따 마지막까지 볼게요. 네,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사는 FDA 승인을 받은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특히 고객사로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그리고 중국 로컬 기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크림은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로 나뉘는데 무기자차가 요즘에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한 소재 제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좀 영업이익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리포트는 어떤가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 12월에 신한투자증권에서 갑자기 가치주의 변신이다 하고 딱 내놨다가 또 뚝 끊겼었어요. 근데 이번 6월에 성장주로 변신을 하나라는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봤더니 여기서 하는 말은 친환경 화장품 원료 매출에 꾸준한 증가가 있고 그리고 OEM 그리고 자체 브랜드 사업까지 하면서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목표 주가는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하나 이거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뉴스는 어떨까 봤는데 최근 뉴스는 없고 6월달 보면은 아무래도 6월 화장품이 완전 핫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화장품 강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 그때 이렇게 쭉 고가를 찍고 지금은 내려와서 지금 주 저 선까지 내려갈까 말까 5일선 21선을 이탈하고 내려갈지 올라갈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후진 뷰티 사이언스 모든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다 이거 알고 예상했어. 있는 선진에서 후진 나올 줄 알았어. 이거는 좀 후진이 조롱술사 약했어요? 후졌다는 거야? 아니면 뒤로 빠꾸 했다는 거야? 후졌다. 후졌다. 후졌다고. 후진 뷰티 사이언스. 야, 결국 안 좋다는 안 좋다는 얘기인 얘기네. 거죠? 아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저 역시도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이 그냥 찍히면 다시 쑥 올라갈 것 같고 조금 실적이 그냥 비슷하다 하면은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부터 네. 코멘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사이.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억이 맞는지 조금 네. 확인을 하느라 열공을 했는데 일단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탈 라인을 한번 넘어서기는 했죠. 근데 이제 주봉상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대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깨지면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요번에 눌리면은 요거 이제 14,000원대까지 열리기 때문에 14,000원대까지 열리면 그냥 60선까지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상승할 때 20선이 깨졌을 때는 항상 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던 그런 전례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 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OEM 쪽으로 앞으로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선택의 기로에 와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수출 데이터가 좀 꺾인다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깨지면 이제 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차트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주봉이 깨진다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지지가 나온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는 것들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면 정말 웬만한 모멘텀이 아니면 이게 좀 턴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다만 이제 요거 OEM, ODM 쪽에서 성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선케어 쪽에서 FDA 부분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부각될 때는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는데 대신에 2만원 부분에선 한 번 정도 좀 비중을 또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주봉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도 짧게만. 네, 그냥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게 적정 가격인 네, 것 적정하고요. 같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원료하는 회사잖아요. 원료하는 회사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더 작은 회사들이. 네. 걔네 회사보다는 마진도 높고 뭐 더 작은 회사 적자도 있고 뭐 한 하이 싱글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마진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PER 올해 기준으로 한 20배 받는 거예요. 내년에 20배 받으면 그게 2만 원인데 자연 그 화장품 그 우리 저기 잘 나가는 곳들 그런 종목들이 아직 평균의 20이 훨씬 넘지 않는데 얘가 빨리 더 먼저 20배를 갈 수 있냐 저는 다우트풀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까 그 매출의 85%가 수출이기 때문에 네. 그 수출을 잘하고 있으면서 이 정도니까 수출이 조금이나 이상하면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 익스포저가 수출이 높기 때문에 얘는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이 이게 차린 게 쭉쭉에 되는 역사가 꽤 돼요. 근데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화학과 교수이고 네네네. 그쪽을 화학 배합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그걸
해가지고 뭐 팔 수 있고 이런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OEM 잡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그 비즈니스 자체가 순수하게 그저 우리가 미국에 파는 그 화장품 업체 20몇 배 주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위기상 다시 갈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확 믿기에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거 만약 필요하시면은 올해 6월 20일 날 IR 협회, 한국 IR 협의회가 쓴 리포트가 있어요. 당연히 못 펴줄 건 없죠. 네.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걸 보시면 화학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가신 분은 아 이런 회사였구나.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장품을 매매하시다가 요걸로 이제 모아 가자고 선택을 하신 거니까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롱은 살짝 좀 약했다는 얘기들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리고 구름샘님이- 더 센 조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구름샘님이 뒤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거였으면 내일 무조건 갔는데 아쉽다. 아 뒤진. 뒤진. 이게 제가 차마할 수는 없습니다. 뒤졌다는 거잖아요. 2등이 아, 1등한테 오. 뒤쳐 뭔 줄 알았어요? 다른 건요. 뒤질래 이건 줄 알았어요. 그 뒤졌다고.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뒤쳐졌다, 뒤졌다. 아, 뒤쳐졌다. 그런 얘기죠. 아. 뭐 뒤진 뷰티 사이언스 뭐 별게 있습니까? 좋았다. 다른 뭐 뜻이 뭐가 네.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요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조금 더 재밌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프닝 벨에서 그리고 클로징 벨에서 유쾌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뉴스룸 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